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지속하여야 함을 권고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얻는 이득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10만 분의 1 미만 확률로 생긴 것이며 접종 순서가 되는 대로 접종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신 얘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혈전이 생기는 사람이 30명 발생하면서 접종을 중단시켰죠. 우리도 2명 발견이 되면서 걱정은 됐습니다만 중단 없이 계속 이어왔는데 어제 전문가 그룹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혈전증 사이에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WHO나 유럽의약품안정청도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유럽 국가들도 다시 접종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예정됐던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연기 없이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전히 불안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혈액응고장애 자문단의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한 분을 직접 저희가 섭외를 해봤습니다. 이 자문단에 15명 전문가가 참여하셨는데 그중 한 분이세요. 서울대학교 순환기내과 나상훈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상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면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뒤에 혈전이 생겼던 그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지 않았어도 이 시점에 그냥 생길 혈전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의약청의 발표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백신이라는 새로운 치료를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인과관계를 보려면 백신이라는 걸 맞지 않았을 때 발생보다 백신을 맞았을 때 그 해당 병이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게 의미가 있을 때 이제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학청의 발표를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1년에 약 한 150명 이상의 혈전증이라는 게 발생하는 현상인데 백신을 맞고 나서는 사실은 오히려 혈전증의 발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없는 걸로 최종 결론을 내렸을 거고 발표에서는 볼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자세한 조사가 들어가면 각각 환자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단순히 발생률이 아니고 네.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래 쓰여온 평범한 독감 백신도 어떤 특정 극소수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다만 100만 분의 1% 확률이라면 이걸 통계상 유의미하게 보지 않고 백신을 그냥 계속 맞추듯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혈전증 심한 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를 네. 들어서 그런 의미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약 10만 명 정도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상태이고 사망률이 한 2% 정도쯤 되거든요. 네. 1.8%. 그래서 10만 명 중에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2%인 한 2,000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어제 미국에서 시행된 임상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 환자 발생 자체를 실제 환자에서도 특히 65세 이상에도 한 80% 정도 줄이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모든 백신을 맞아서 80%의 발생을 줄인다면 네. 10만 명의 환자가 2만 명으로 줄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따라서 2,000명의 사망자가 약 한 400명 정도로 역시 똑같이 80% 줄을 수 있어서 1,500명 이상의 환자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백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필락시스든 굉장히 희귀한 혈전증이든 백신으로 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특이한 경우는 약 100만 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4천만 명이 만약에 다 맞고 네. 같은 비율로 그런 100만 분의 1의 위험성이 생긴다면 네. 사실은 백신을 맞고 한 40분 정도가 더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백신 맞기 전에는 2,000명의 사망자가 코로나 때문에 생기고 백신을 맞게 되면 코로나 자체에 의한 사망은
뭐 400명으로 줄지만 이런 치명적인 부작용 때문에 40명이 는다 하더라도 이전에 2,000명과 이후에 한 400여 명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1,500분 이상 10만 명 환자당 네. 이렇게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득이 있어서 접종을 유지하자는 그런 안내입니다. 자, 이런 거죠.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보세요. 저는 뭐 의학을 잘 모릅니다만 사실은 일종의 통계잖아요. 의학은 일종의 통계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예. 땅콩 먹어서 대부분 괜찮은데 100만 분, 1000만 분의 1명 정도 그걸로 알레르기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땅콩을 이상하다, 중단해라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예. 역시 유의미한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이 혈전증 역시 그렇게 봐서 계속 아스트라제네카에는 문제가 없다, 맞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2명이 이제 혈전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20대 응급대원 이분은 바로 뭐 응급조치해서 지금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회복하고 계십니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혈전증이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인지 아닌지 좀 들여다보기로 하셨다면서요? 예. 예,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예. 그럼 이제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그게 나일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뭐 어떻게 치료받아야 합니까? 이 응급대원은 어떻게 바로 알고선 치료받았어요? 뭐 이런 질문이요. 예. 일단은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사망이던 이런 굉장히 희귀한 뇌정맥동 혈전증이나 이런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 생긴다. 이런 거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백신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런 특이한 반응들에 네. 대한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이런 특이한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네. 이런 게 생겼을 때 이게 네. 이제 단순히 진짜 어떤 통계적으로 정말 나도 걸릴 수 있고 누구도 있고 예방도 전혀 할 수 없고 치료도 할 수 없다면 특히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아도 걱정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유럽에서 2천만 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이 똑같은 뇌정맥동 혈전이라는 게 한 18건, 똑같이 100만 분의 1, 저희도 한 60여만 명 맞고 한 분이 네. 생기기는 했는데요. 네. 이 병은 사실은 뇌에 있는 정맥이라는 혈관 안에 비정상 부에 혈전이 생긴 거라서 혈액이 응고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몸이 마찬가지지만 뇌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뇌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가고 네. 뇌에서 영양분을 쓰면은 뇌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혈류 순환되는 게 유지되는데요. 네. 그 동맥으로 들어간 피가 정맥이 혈전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못 나와서 뇌 안이 혈액이 정체가 돼서 뇌압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희귀질환이지만 어쨌든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은 백신을 맞고 한 2주 이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듯이 한 3일 동안은 이렇게 독감 주사나 실제 독감이 걸린 것처럼 두통, 근육통, 발열이 좀 백신을 맞고 생길 수는 있는데 해열제를 먹으면서 보통 2, 3일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지는 양상인데 100만 분의 1이라더라도 이 뇌정맥동 혈전증인 경우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심한 통증이 두통이 지속되기 때문에 20대 응급대원분들 그것 때문에 바로 가신 병원에 거죠, 바로 방문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어제 결론 내리셨어요. 예. 근데 혈전 말고 그러니까 혈액 응고 말고 예.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 중에 중증 반응명. 예. 그렇죠. 아나필락시스 한 건하고 고열과 경련을 동반한 중증 반응 한 건은 이상 반응이라고 어제 인정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이상 반응입니다라고 신고한 케이스 중에 2건을 어제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것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두통 너무 심했어요. 38도 넘었어요. 이런 분이 주변에 꽤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자연스러운 부작용이다.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다라고 들었는데 그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과 이상 반응과 요거를 어떻게 스스로 알고선 이거를 병원을 가고 신고를 하고 대처를 하나? 요게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백신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새로운 약을 쓸 때
사용한 용어인데 그 이산 반응이라는 거는 어떤 처치를 받고 본인이 불편하면 1차적으로는 이상 반응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대부분 환자분이 힘들어하는 뭐 열나고 머리 아프고 이렇더라도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진통제, 해열제로 이렇게 잘 조절이 되고 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 백신에 의해서 생긴 이상 반응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뭐 경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약을 개발하거나 이럴 때 이게 시리어스 중대한 이상 반응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경우가 이제 이게 약을 이제 쓰지 말지를 네. 판단하는 중대한 이상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두통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해열제를 드시고 보통 2, 3일 이상 지나면서 호전되고 탈수가 되지 않게 충분히 먹으라고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자, 선생님, 그러면 예. 이게 있을 수 있는 사이드 이펙트, 즉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예. 아닌 진짜 이상 반응이다 하는 거는 겪어보면 그냥 확 느낌이 와요? 뭐 종류에 따라 되게 다르긴 하지만 그 연구를 통해서 본 것 중에 이제 사실은 새로운 약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아까 중증 아나필락시스, 과민 반응 예. 중에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사실은 제일 걱정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아나필락시스라는 중증 과민 반응이 생기는 원리나 이런 걸 보면 보통은 그런 약을 맞고 15분 내지 30분 안에 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 그리고 그렇게 그 중증 과민 반응으로 뭐 혈압이 떨어지고 뭐 호흡이 곤란하고 이런 경우에도 음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하면 음. 사망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걸로 되어 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을 때 그냥 맞고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 30분 해당 있죠. 시간에 되는 15분 내지 30분 정도 현장에 대기를 하고 있고 네. 그때 이제 아나필락시스나 그런 중증 과민 반응에 대응할 수 있는 네. 각종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약제나 네. 의료진이 그 접종 장소에 상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38도가 넘었으면 다 이상 반응이다 이런 거 아니고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랍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타이레놀 먹었는데도 예. 안 듣는다 이러면 이게 예.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어제 인정한 2건의 이상 반응들은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있을 수 있는 정도 수준, 진통제로 다스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한 번도 내 생에 겪어본 적이 없을 정도의 통증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뇌정맥동 혈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고 다른 한 케이스는 경련이나 이런 것도 뭐 흔하게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 뭐 만약에 백신 안 맞았다면 생길 수 있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그 두 건은 백신에 의한 반응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질병청에서 꾸린 자문단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순환기내과 나상훈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